설이 지나고 나서 이 중고거래 사이트 음.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설 선물을 되파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필요 없는 거 받은 경우도 팔면 또 쏠쏠하니까. 네. 뭐 네. 식용유라든지 햄 세트 이런 거 "1인 가구는 다 못 먹으니까 팝니다." 이러면서 팔고 뭐 네. "홍삼 선물 세트는 체질에 안 맞아서 팝니다." 이렇게 해서 음.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짜로 받은 선물을 되팔아서 이렇게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는 걸 이제 또 명절 테크라고도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테크. 네. 이제 명절 플러스 재테크죠. 음. 근데 이런 거 판매하실 때 또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일단은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음. 재판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요런 것들이요. 근데 제가 기사 예전에 본 기억이 그 건강기능식품 이제 중고거래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음음. 근데 된다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지 네. 지금부터 판매해도 된다는 아니었어요. 그 아. 최근에 나온 그 맞아요.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는 건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아직 아닙니다. 아하. 그 여전히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아. 그 영업 신고 안 한 개인이 요거를 이제 재판매하는 거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형이 좀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요즘에는 근데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도 네. 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기한 같은 것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이제 재판매가 오히려 되는 일반 식품보다도 긴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럼 좀 안전성에 큰 위험은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간에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까지 재판매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자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그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좀 이제 헷갈리긴 해요, 지금. 예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식약처가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을 한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빠르면 4월 아니면 상반기 안에는 아하. 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음.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직은 아니다. 그럼 홍삼,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는 지금은 당근, 번개장터 음.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모든 홍삼,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다 판매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홍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형이고 한데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액상차, 홍삼 음료, 뭐 기타 아. 가공품 요렇게 분류가 되어 그러니까 그냥 있어요. 식품인 경우가 있다는 그쵸. 거군요. 그게 그냥 식품인 건데 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야만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 제품 뒷면에 상세 설명 보면 유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뭐 액상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걸 보기가 힘들다. 뭐 구매자들은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품 표지에 그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마크 아니면 제조 관리 기준이 우수하다는 표시인 GMP 마크가 있어요. 지금 아. 사진 나오고 있는 예예. 요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 요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판매하시면 안 되는 거. 지금 요 로고가 있는 예를 들어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지금 중고장터에서 못 판다. 그렇죠. 아하.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삼 음료나 액상차로 분류된 거는 대부분 이제 햇섭 아. 아니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마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햇섭 표시 요거 아시죠? 네.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도 가능하고 사셔도 됩니다. 아, 잘했어. 네, 그래서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대로 홍삼 이런 거는 건강기능식품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리고 표지 잘 보면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네, 그렇게 맞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중고거래할 때 팔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취방에 혼자 사는데 식용유 세트 막 4개 들어있는 걸 받은 경우에는 그게 좀 팔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스팸도 사실 한두 개 남겨놓고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식품 그런 거 많이 받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식품들은 파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좀 주의할 점이 이거 식품을 개봉하시면 판매하면 안 됩니다. 아. 네. 포장 잘 된 상태로만 판매해야 되고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당연히 뭐 유통기한, 소비기한 지난 거는 판매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개봉이라는 말은 만약에 스팸이 큰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는 당연히 열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팸을 뜯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오케이. 그 음식 캔 뚜껑을 뜯으면 안 된다. 맞아요, 아, 맞아요. 오케이. 뭐 그러니까 포장 전체에 그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을 더듬죠? 네네. 하나하나 낱개로 파는 건 되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뚜껑 열어서 캔 따시면 안 된다는 네, 그런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만든 음식 있잖아요. 음. 뭐 쿠키를 내가 구웠다든지 뭐 반찬을 만들었다. 이것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어. 내가 만든 거는 판매하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완제품을 막 소분해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아.
완제품 파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소분해서 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리터짜리 큰 스킨이 있다면 그거를 따로 플라스틱 통에 뭐 500ml만 담아가지고 팝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설 선물은 아니지만 의외로 이것도 판매하면 안 돼 싶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요? 파스 있잖아요. 우리 네. 아플 때 붙이는 파스. 그거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인공 눈물, 그리고 호랑이 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판매하면 안 돼요. 태국 여행 갔다 와서 호랑이 연고 5개 사가지고 이제 한 4개는 팔려고 해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것까지 의약품인가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이런 의약품들은 의료법상 개인 간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을 약사님만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재판매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로 산 의약품도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파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저도 사실 콘택트 렌즈 쓰다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당근에 올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귀찮아서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안 되는 요거는 거군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생각해보면은 우리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거는 안경사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판매할 수가 없는 품목이어서 요것도 오프라인 이것도 온라인에서는 또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안전상의 문제로 상담을 받고 판매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프라인 판매만 지금으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온라인에서 거래하시면 안 되고 무료 나눔은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 당연히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나눠준다는 것도 안 돼요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황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애초에 구매할 때 전문가에게 구매하는 거라면 당연히 함부로 팔면 안 되겠다.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경사 분께 구매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이게 해썹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홍삼 판매글을 당근에 올려요. 그 실수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당장 처벌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업체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도 팔면 안 되는 그 품목 키워드를 다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사진에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도 또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걸러내서 예. 미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모르고 그런 물품을 올렸을 때는 이거는 팔면 안 되는 물품입니다라고 그 당근이나 이런 플랫폼 측에서 개인한테 연락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미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거래 금지 품목을 계속 판다. 그러면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뭐 최대 1년까지 이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당근 거래 못하게끔 막아놓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당근마켓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가시면 거래 금지 품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안 되는지까지도 그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판매할 때 또 구매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금지 품목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같은 홍삼이어도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건 지금 못 팔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되게 달고 약간 약한 게 주로 이런 건데 식품으로 분류된 뭐 홍삼, 액상, 음료 이런 거는 식품이면 햇선 마크가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N영님께서 꼼꼼히 체크 후 알려주는 알아봤지요. 감사라고 해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딱히 설 명절 끝나고 받은 거 이거 어떻게 처분할까 하시는 고민하신 분들께 이 영상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봤지요. 이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